제 책상을 보니까 이렇게 물티슈가 보이더라고요. 나도 많이 쓰고 재구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 그러니 잘 팔리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무엇을 팔지 찾아보다가 내 책상 위에 있는 물티슈 같은 걸로 선택하면 99% 망합니다. 초보일수록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쇼핑몰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아이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상품 중에서 저처럼 물티슈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물티슈가 아니라 괜찮은 상품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제 컴퓨터 화면 같이 보시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네이버 데이터 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셀링하니, 판다랭크, 아이템 스카우트 등 판매를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셀링하니라는 사이트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익숙한 셀링하니를 이용해 볼 텐데요. 다른 사이트를 이용 중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원리는 동일하니까 보시면은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감을 잡으시게 될 거예요. 먼저 이 왼쪽에 보시면 아이템 발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템 발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1분류, 2분류, 3분류, 4분류까지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시로 저는 고춧가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조미료, 고춧가루.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면 아래 키워드 차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부터 카테고리가 항목들이 매력도 카테고리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 매력도라고 보이는 게 가장 앞에 있죠. 가장 중요한 지표라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력도는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측정한 지표라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검색하는 양을 수요라고 하고 등록된 상품을 공급이라고 하면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덜 치열하겠죠. 반대로 공급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판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지표들을 한 번에 인지할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매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해볼 만한 상품이고 매력도 점수가 낮으면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력도 다음 옆에 있는 게 카테고리죠. 이제 카테고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를 입력해야 검색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고추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고추라고 검색을 해보면 식품, 농산물, 채소, 고추라고 나오죠. 근데 고춧가루라고 치게 되면은 식품, 조미료, 고춧가루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키워드에 따라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르죠.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쟁률은 상품수 나누기 해당 키워드의 검색량입니다. 경쟁률이 좋음, 보통, 나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좋을수록 검색량 대비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고 나쁨으로 갈수록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색깔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색량은 한 달 동안에 검색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상품 수, 묶음 상품 비율, 광고 경쟁 강도 평균가, 성장성, 계절성, 브랜드 점유율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봐야 되나 라고 이렇게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항목이 독립적으로 혼자 의미하는 경우보다는 각각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기 쉽게 저희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검색량입니다. 저는 상품을 선택할 때 검색량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각 항목들이 이 검색량, 즉 수요에 의해 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량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고춧가루 카테고리에서 검색량이 제일 많은 건 요 한 22,000 정도 이게 되네요. 이 중에서 검색량이 적당한 키워드를 저희가 찾아야 합니다. 키워드 검색량이 많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수요가 많다면 시장이 형성되어 잘 파는 셀러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로 한 달 동안 얼마나 검색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하기보다 쇼핑하기 위해, 구매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로 상품을 정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도 시작해 볼 수 있는 상품으로 시작해서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고춧가루 카테고리에서 셀링아니에서 대형, 소형, 중형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서 저만의 기준으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검색량이 300 이하면 초소형 키워드, 300에서 1000 이하는 소형 키워드, 1000에서 2000은 중형 키워드, 2000에서 5000은 대형 키워드, 5000 이상은 메인 키워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뭐 초소형, 중형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카테고리마다 검색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당히 검색량도 있고 팔아볼 만한 상품을 검색량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고춧가루 카테고리 보니까 가장 많은 게 2만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려보니까 한 700에서 1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우리가 팔만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제가 찾은 키워드는 요 청양 고춧가루입니다. 키워드 검색량이 한 2000 정도 되고 매력도도 2.3으로 괜찮습니다. 시장 평균가가 17,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17,000원보다 싸게 가져올 수 있으면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은 클릭이 가능한데 이걸 누르면은 바로 아이템 분석 탭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첫 번째 아이템 발굴을 살펴봤고 아이템 발굴에서 찾은 키워드, 상품을 골라서 클릭을 했더니 아이템 분석 탭으로 넘어와졌습니다. 저희가 찾은 키워드는 청양 고춧가루입니다. 자, 그럼 청양 고춧가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죠. 이 키워드 옆에 보면은 요 쇼핑 키워드라고 보입니다.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검색하는 키워드라고 판단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보시면은 고춧가루라고 잘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매력도 2.3이라고 했는데 매력도 기준으로 보니까 2.9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2.3이면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경쟁률, 검색량, 상품수.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이거는 검색량 추이인데 2년 동안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8월 달에 검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8월이면은 국산 해고추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국산 청양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균적으로 한 2000 정도의 검색량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키워드입니다. 연령은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하고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지만 압도적이진 않고 비슷비슷합니다. 구매하는 사람 모두가 모바일로 구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가장 수요가 많은 구매층을 상상해 보면 상품 판매가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40대가 제일 많고 여성의 비율이 그래도 많았으니까 40대 여성이 모바일로 구매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40대 여성이 모바일로 청양 고춧가루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구매 전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40대 여성 하면 떠오르는 전략은 결혼을 해서 초등학생 한 1학년에서 3학년 정도의 아이가 있는 가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매운 것을 좋아해서 청양고춧가루로 매운 요리를 하고 싶지만 남편이나 아이는 매운 것을 못 먹기 때문에 순한맛 고춧가루도 같이 구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40대 여성이 구매하려는 상품은 청양고춧가루이지만 남편과 아이가 있어서 순한맛 고춧가루도 같이 구매하고 싶다고 특정해 봤습니다. 그럼 내 상품의 상세 페이지와 상품 옵션에 청양고춧가루와 순한맛 고춧가루를 2개 넣어주면 훨씬 더 구매 전환율이 좋아지겠죠. 아래 보시면은 네이버 쇼핑 광고 분석이라 나오는데 모바일과 PC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입찰하면은 순위에 노출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쇼핑 광고는 잘 하지 않고 네이버 CPC 광고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로 초소형 키워드만 골라서 약 10만 개 정도 등록해 놨습니다. 뭐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약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끔 생각나면 안 팔리는 것들은 지우고 의외로 검색이 되고 판매로 이어지는 키워드들은 살려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전략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전략은 초소형 키워드 전략이에요. 광고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먼저 상품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내려보시면은 네이버 쇼핑 검색 노출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한번 청양고춧가루라고 쳐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가 탭 순이에요.
여기가 탭 순위, 쇼핑이 먼저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를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파워링크 말고 파워링크 이 밑에서부터 첫 번째 섹션에 네이버 쇼핑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정보가 아니라 구매를 하려고 검색을 하는구나. 그래서 쇼핑 키워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 상품 분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 상품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청양고춧가루라고 우리가 검색을 해서 네이버 상위 업체의 판매량과 7일 동안의 배송 건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세 개는 광고이고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여기 이제 청양고춧가루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보여지는 순위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상품을 이렇게 팔로잉을 할 수 있는데요. 눌러보면은 상품 등록 완료라고 나오면서 일간 모니터링에 이 상품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키워드 추가 편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추천 키워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러보면은 해당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상품이 순위 몇 위에 이렇게 검색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거는 대표 이미지 보시고, 그다음 상품명 보시고, 그다음에 상품 정보, 이런 상품 정보를 등록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 요렇게 등록을 했구나.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고춧가루와 검색했는데 근데 이 상품을 보니까 베트남 고춧가루예요. 그 상품명에 청양고춧가루가 없어도 검색이 된다는 뜻인데 네이버에서 청양고춧가루라고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검색이 되나 한번 살펴봤더니 청량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태그에 요 청양고추가 있네요. 청양고추는 청양 플러스 고추 조합된 키워드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이버 쇼핑에서 청양고추라고 쳐봅니다. 청양고추라고. 그랬더니 상품 개수가 39,20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청양 띄어쓰기 하고 고추를 눌러보면은 39,285개. 똑같죠? 검색되는 상품 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청양을 띄었으나 붙였으나 얘는 청양 플러스 고추라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명이나 태그에 있는 키워드는 서로 조합이 되어 검색이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검색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이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관 키워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관 키워드도 아까 우리 분석 결과에서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 항목들을 보시면서 또 상품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상품이 있구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탑 상품 리스트에 와서 그래서 청양고춧가루라고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산지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산 있고 중국산 있고 베트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베트남 고춧가루 한번 볼까요? 베트남 고춧가루는 우리가 1kg에 가져올 수 있고 얘를 베트남 고춧가루라고 보니까 얘가 16,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이것보다 싸게 우리가 구해올 수 있으니까 베트남 고춧가루를 판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국산 청양 고춧가루 보니까 우리가 1,500원에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2위 상품 보니까 최상 중국산 청양 고춧가루 14,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국산은 1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IRO 사이트에서 보니까 국산 청양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춧가루 IRO 사이트에 오니까 청양고춧가루인데 원산지에 따라 세 가지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과 성별을 특정해서 소비 대상을 찾았으니 이 상품을 그 소비자에게 전해주면 구매 전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온라인 창업은 10분이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종이보다 중요한 게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품을 선정하고 나서 판매 방식, 마케팅, 노하우 등을 익히는 순서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이든 사입이든 말이죠. 대부분 초보이실 텐데 어떤 상품을 처음에 판매해 보느냐에 따라
온라인 사업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기로를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접한 상품이 좋으면 사업이 괜찮다고 느껴지실 거고요. 처음에 접한 상품이 별로면 역시 안 되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구매한 사람의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기만 하면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이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차곡차곡 쌓이는 게 정말 매력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춧가루라는 아이템입니다. 그렇다고 고춧가루가 정답은 아니에요. 판매하는 방법, 노하우를 익힌다면 어떤 아이템이든 다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까지 셀링하는 웹사이트에서 상품 분석을 해봤습니다. 꼭 고춧가루가 아니더라도 데이터로 상품을 분석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익히시면 좋은 성과가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